다음은 대구 얘기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대구가 지역 화폐를 인제 시작한다 그러네요. 네. 지금 그 웬만한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 지역 화폐를 전부 다그 끝냈고 이미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역 화폐로 받아갖고 활용을 해서 썼거든요. 그만큼 지역 화폐가 이제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몰랐어요. 대구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지역 화폐 도입을 안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행복페이라고 하는 지역 화폐를 발행했는데 이 발행한다고 하는 규모도 기존의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격하게 너무 그게 적다고 그럽니다. 현재 이제 대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 화폐는 약 그 천억 원 수준이라고 그래요. 천억 원. 그러니까 지역 화폐로 발행해서 지원하는 내용을 한 천억 원 정도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게 늦기도 늘었지만 규모가 굉장히 적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은 거냐라고 하면 인천하고 비교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약 7,400억 원의 지역 화폐를 지난해부터 뿌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 해만 7,400억을 뿌려가지고 이걸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를 1조 3천 거의 2배 가까이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 이 돈이 1차적으로 어딘가 쓰였겠죠. 그리고 이게 다시 재소비를 유도해갖고 만들어낸 금액이 1조 3천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조 3천억이 이제 계속 돌았겠죠. 그러니까 뭐 술집에서 먹어서 술집 좀 못 사 입고 못 사 입은 사람 시장에서 쓰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걸 이제 옮겨가면서 소득 부가가치 유발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금액이 5,600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7,400억이란 돈으로 가지고 5,600억이라고 하는 이 부가가치들을 나눠 가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효과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성공적인 이 지역 화폐 그 결과를 보게 된다 그러면 지역 화폐는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지역 화폐의 특징이 뭡니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인천이면 인천, 대구면 대구, 이런 지역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대구가 내수가 안 좋다 그래요. 왜 안 좋은지 난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사실 폭탄 예산을 지난 40년 동안 계속 그 정권이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의 전체적인 어떤 시민 소득, 그러니까 평균 소득률이라든지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제일 또 전국 최하위가 되고 그래. 그럼 도대체 그 예산들은 어디로 샜는데 이 시민들의 생활은 이 모양 이 꼴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갑자기 막 새마을공원이 뭐 몇천 평짜리가 생기고 그리고 대구가 물가는 또 되게 비싸요. 이게 돈을 많이 뿌려서 물가가 비싸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그 부가가치는 없는데 물가만 비싼 거거든. 그러니까 뭐 박정희 공원이나 거대한 뭐 8m짜리 동상이나 뭐 이런 거 보고 만족감을 가지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어갔던 돈이 시민들한테 흘러간 역사가 거의 없는 동네가 대구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난이 있죠. 왜냐면 경기도 지역 화폐에 비하면 뭐 또는 성남까지 비교하기 그렇다. 경기도 지역 화폐 같은 데만 보더라도 1년 이상이 늦었고요. 도입이 이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규모도 적고라는 부분에 대해서 권영진한테 물어본 거죠. 차기 대권 후보 권영진 현 시장한테 물어봤더니 대구 지역은 역외 소비 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대구에 들어온 돈은 대구에서 다 쓰지 밖으로 안 빠집니다. 이 얘기야. 어? 그게 이게 굉장히 이제 대구 시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구 사람들 자체 시민이 소비하는 뭐 이런 돈들보다 대구로 돈을 쓰러 오는 지역 주민들이 많다는 거야. 그 주변 도시 주민들. 그런 거 있잖아. 대도시에 가고 백화점 가고 병원 가고 뭐, 음식 먹으러 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이 이게 안으로 쏠려 들어오는 그런 지역들이 포스트들이 있어요. 서울이 대표적이고 뭐 전라도 가면 광주가 뭐 그런 거고요. 전주도
전주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전주 자체 시민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이 전주 안에 소비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구도 그런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24K, 18K, 14K 장신구 최고가 매입 순금 골드바 최저가 판매 업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잠자고 있는 금땡이들이 있나요? 예, 맥슨골드로 가져가시고 반드시 송작가 TV를 보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골드바가 필요하신가요? 예, 최저가로 드립니다. 주식회사 맥슨골드. 연락처는 010-2713-2213번입니다. 010-2713-2213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요. 종로 3가 전철역 8번 출구 앞에 있다고 합니다. 럭키 주얼리 도매상가 1층 8호입니다. 근데 요게 이제 거짓말로 밝혀진 거죠. 네. 이 경제 규모를 감안한,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한국지방행정청 연구원이 2015년에 조사를 해봤는데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소비 순유출이 대구가 다른 광역시보다 훨씬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장은 우리가 그 시장을 굳이 이렇게 지역 화폐로 돌리려고 안 해도요, 이쪽 지역에서 다 돈 쓰러 와요라고 했는데 막상 한국은행이 조사를 해보니 대구에 있는 돈들이 대부분 대구 시민들이 대구 밖에 나가서 돈을 쓰더라. 그래서 순유출 비율이 대구가 타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근데 권영진은 거짓말을 한 거지. 이게 핑계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게 효과를 보려고 하면 한 5천억 정도를 뿌려서 1조 원 정도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진지게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지역화폐 정책을 전혀 안 쓰다가 이제 와서 겨우 다른 데 비교해서 한 5분의 1 수준인 1,000억 정도를 뿌려가지고 뭔가 효과를 내가 보기에 이게 거의 생색내기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네. 뭐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구 시민들이 뭐 권영진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신다고 하니까 열받으시라고 권영진이 여러분들한테 슈킹 친 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권영진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최근에 들었는데. 본명이 있어요? 별명 권징징이래. 뭐야? 스폰지밥에 그 징징이라고 나오는데 권징징이라는, 그래서 생긴 게 그거 닮아서 그런가 했더니 그게 막 징징댄대요. 네. 그게 그 뭐라 그러지? 이 징징댄다는 얘기가 뭐냐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전부 다 자기네 예산은 없으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거 처리해 주세요 하고 모든 일 처리에 대한 부분을 떠넘겼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하도 징징거리니까, 또 워낙 대구에서 이제 많은 발생자가 나오다 보니까 대구시한테 이제 타 시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추경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어요. 어느 정도까지 내려갔냐면 약 한 3천억 정도 되는 비용들이 이 예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긴급 재난지원금이 다 받은 거고, 대구 지역 지민들을 위한 별도의 금액으로 1,000억, 그 이외에 뭐 자체 예산 뭐 이런 예산으로 해가지고 당시 대구 주민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가용 비용 한 3천억 정도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왜? 이게 지급해갖고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즉 정부가 돈을 줬다고 하면 이 돈이 그때 선거 이후에 주겠다고 해서 그렇지. 논란이 됐던 그 돈이야. 지원금이에요. 예. 그 돈을 아직도 제대로 다 지급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급한 이제 기준을 세웠어요, 얘네들이. 기준을 세웠는데 소득 50%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 소득으로 따져서 평균 소득의 50%를 하회하는 사람들한테만 9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씩을 사람들한테 나눠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시민 100%한테 준 것도 아닌 거지. 문제는 이제 이 선별 과정을 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들어가고 전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위소득자, 그러니까 50% 기준에 걸려있는 중위소득자들을 추려내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3천만 원 들여서 만들었어. 그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그 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량도 많을 뿐더러 일종의 부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기계를 돌려갖고 사람을 선별한다라는 취지에서 3천만 원을 거금을 쓴 거지. 문제는 이게 먹통이 나버린 거예요. 고장났어.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원래 이 시스템으로 해갖고 기계가 하면 그냥 지급만 해야지 하다가 시스템 고장났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수작업으로 이 사람들을 다시 출연하기 시작한 거예요. 딱 일본 생각나지 않아 지금?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본의 그 팩스 행정이랑 비슷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거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 지급이 늦어져. 분류가 당연히 늦어지겠죠.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오류가 막 생기기 시작한 거.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 거. 오류라는 게 별게 아니죠.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들한테 지급이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무려 4,000명에 가까운 부정수급자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4,000명은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지급을 미리 받아버린 거야. 자, 문제는 이 4,000명 안에 들어있는 주요 그 인원들이 공무원이 1,800명, 교직원이 1,500명, 이것만 해도 3,300명이에요. 군인이 300명, 그리고 이제 공사나 공단의 직원들, 이것도 준 공무원이거든. 얘네들이 200명 해갖고 무려 3,900명의 일종의 준 공무원들이 이걸 타갔다는 거야. 부정수급자로.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애초에 전산으로 했으면 이 사람들 한 명도 올라갈 수가 없어. 애초에 아예 지급 대상이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4,000명의 부급수급자 중에 3,900명이 공무원이야.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렇게 준 공무원들이 이 돈을 찾아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거 아닙니까? 대구시장이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대구시에서 공식적으로. 뭐라고 했던가요? 아빠가 한 게 아니다. 에? 엄마가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신청을 공무원인 아빠는 안 했는데 가족인 엄마나 식구들이 모르고 한 거다. 지급 대상 아닌 걸 모르고. 근데 그걸 안 걸러내고 수작업을 하면서 4,000명, 3,900명한테 지급을 했어. 근데 그런 조사도 안 하나? 응? 아무리 지급 요구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하더라도, 그 호주가 소득자로 기준이 돼 있는 사람, 그 소득 기준에서 봤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이 직업이 뭔지 알 수 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50만원, 90만원씩 나눠줬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하나의 비리가 없는 순수한 실수라고 봐야 되겠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미 이제 해당 가구가 그래서 이건 전산으로 했으면 금방 됐을 텐데 예상 해당 가구 58만 6천 가구였다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이 중에 그 다른 상공인으로 받은 사람들이라든지 중복으로 받게 되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12만 7천 명을 털어내고 45만 9천 명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한테 이제 한 2,700억이 지급이 됐는데 45만 중에 4,000명의 공무원이 껴있었다라는 게 찜찜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이 돈은 이제 즉각 회수가 안 됩니다. 차후로 천천히 받아야 돼요. 왜? 입금됐으니까 써버렸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토해내야 되는 거지. 짜증 지대로죠. 왜? 이제 찾아냈으니까 지급하고 난 다음에. 네. 자, 진짜 여기 댓글 주신 것처럼 왜 이런 일은 대구에서만 일어나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를 전산 행정을 별도로 3천만 원씩 주고 만든 다른 시도도 없어요. 다른 시도에서는 그냥 그네들이 동원할 수 있는 의료보험비 기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맞춰서 대상자를 선정했고 전체적으로 다 지급을 했어. 애초에 그럼 이거 자체도 대구 지역이니까 100% 지급하는 걸로 했으면 좋잖아. 왜 이걸 굳이 50%로 줄여가지고 이걸 하냐고. 90만원 나눠줄 거
65만 원 정도로 금액을 낮춰갖고 대구시 전체 가구에 그냥 지급했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 아니야. 그 지들이 검증을 잘못했습니다. 오류입니다. 라는 것만 인정을 하지 이 안에는 어떠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얘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다 고쳐요. 그냥 네. 일괄 지급하고 그 전에 있었던 시스템대로 또 지급을 했으면 되는 일인데 문제는 이렇게 지급을 하고도 150억이 남았대요. 네. 그리고 이것뿐 부정 수령을 했는데 부정 수령을 해갔는데도 150억이 남아서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150억은 다시 환수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추가 기준을 만들어야지 형평의 원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미 지급 받아버린 애들한테 부정 수급한 거 뺏어서 도로 받고 나머지 남긴 거 150억은 대상자를 제대로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애초에 배분 금액 자체를 계산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 환수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조짐이 있어 보여요. 요즘 보니까. 그냥 예산으로 지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구는. 그러니까 이제 요걸 뭐 예비비로 돌리거나 다른 데로 돌려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돈 자체 3천억 원이 국비가 2,100억이에요. 그리고 대구시에서 지네가 보탠 돈이 900억이거든. 그래서 총 3천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3천억 중에 이거는 이제 뿌리는 과정 중에서 한 150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이제 환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그런 얘기가 없다가 예산을 지고 있으려고 했는데 대구는 중앙정부가 최근에 각 시도에서 제대로 지원이 됐는지 그거를 다시 확인한 다음에 안 된 지역은 다시 가져간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대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대구시는 지고 있으려고 했던 거죠. 그 생각은 안 하고. 어느 시도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한테 나눠줘라라고 세금을 줬으면요. 다 못 나눠주고 남은 건 국가가 환수하는 게 맞아요. 그건 국가 돈이에요. 근데 이제 이 150억이 환수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이 대구시엔 이 150억 이외에 그 긴급 복지 예산이라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위 저소득 그러니까 그 중간 말고 아주 긴급한 사람들한테 복지 예산으로 주기 위해서 1천억 정도를 추가 편성해 놓은 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3천억 이외에. 야, 대구 진짜 많이 퍼졌네요. 물론 재난을 입으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이 3천억 이외에도 1,000억 원 이상의 긴급 복지 예산이 미리 내려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은 거의 지급을 못했다는 겁니다. 1,000억 원 가까운 돈이 그대로 남아있고 실제 이 돈 중에 대구시에서 지급을 받은 분들은 11%, 이게 약 10%를 상회할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급 복지 예산은 말 그대로 뭐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그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소득 최하위 계층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냥 그 빠른 집행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뭔 일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을 홀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건축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골조 전문 건설회사 주식회사 대웅건설이 건축주의 편에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010-9755-7708로 전화 문의해주세요. 010-9755-7708입니다. 주택, 상가, 빌라, 아파트, 공장, 이 모든 골조 공사는 30년 성실 시공의 노하우를 지닌 대웅건설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시공을 약속해 드립니다. 010-9755-7708 주식회사 대웅건설 010-9755-7708로 전화 주세요. 대구시의 핑계는 선정자를 엄격하게 가려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야. 부정수급자를 막기 위해서. 근데 이 기준을 너무 세게 잡아놓는 바람에 이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그로 인해서 지원 대상자들 중 지원 금액 중에 한 10%밖에 돈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이 10%만 돈을 쓰고 이 1,000억을 그대로 아까 보미 작가가 얘기한 대로 쥐고 있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를 환수해 간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갑자기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해 갖고 이 돈을 어떻게든 재조정해서 빨리 쓰겠다라고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금방 풀 테니까 이 돈 뺏어가시면 안 돼요. 이 얼마나 귀한 돈 1,000억인데 야 국가 재정을 갖고 밑장을 뽑냐 권징징이는 응? 이거는 제가 봐서 그래요. 이 하위 소득 계층에 대한 애초에 사전 배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돈을 쓰라고 줬잖아. 그러면 조건 없이 막 뿌렸어야지 우선은. 응? 뭐 행여병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금액에 상관없이 이 돈을 빨리 소진해서 제일 먼저 써버렸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치적인 논리로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애초의 배려나 관심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 돈을 지금까지 안 쓰고 쭉 갖고 있다가 어물쩡 지 주머니에다 채우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진 않았겠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쓰세요 하고 지급한 거라서. 그렇죠. 이 돈을 쥐어줬는데 2달이 넘게 이 돈을 못 썼는데 결국은 지네들이 정한 기준 안에 이 돈을 받아갈 사람이 대구 시내에는 한 11%밖에 없었던 거야. 사람의 11%가 아니에요. 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사람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지금 와갖고 지원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서 나머지 1,000억을 쓸 건데 이 돈 저는 환수해야 된다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제대로 된 지원책으로 요양병원 내지는 아니면 감염병원 같은 감염 전문병원 같은 걸 아예 지어서 대구시장이 이 돈을 손을 못 대게 해야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돈을 우리가 갖자라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나눠 갖자는 얘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구시한테 이러한 재정을 맡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추경 예산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모아가지고 4천억 가까운 돈을 지원하라고 뿌렸어요. 이 4천억이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여러분? 웬만한 시도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 10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안 쓰고 뭉쳐놨던 이유가 행정상의 실수로 이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보기에는 저희가 너무 비열해 보인다. 나는 대구 시민 같으면 나는 이거 문제 삼아서 대구시장 소환하겠네. 불신임 투표 붙이자고 하겠네. 1150억을 국민들이 모은 세금으로 너희들한테 나눠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주고 있다가 뺏기게 생긴 이런 상황을 만든 대구시장을 대구 시민들은 열렬하게 지지하고 있고 자기 대권 주자로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이거는 마치 이 아베를 아무 이유 없이 추종하는 일본의 오래된 정치 무관심했던 이른바 자민당 빠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 아닌가.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대구라는 지역과 대구가 처한 환경들이 일본의 환경하고 대자뷰가 되는지 이게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듣고 불편하실 수 있는 대구 지역의 애청자분이 계시다면 제 의도는 결코 지금의 어떤 대구 시민 전체라든 지역을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왜 대구만은 이렇게 낙후된 대한민국 어느 광역시나 어느 지자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러한 행정들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얘기였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